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눈 뜨고 코 베이징 2022. 지금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지금 판정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물론 투자에 있어서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많은 투자의 규제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오노 사건 때를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미국 주식을 다 팔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참 아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반중 정서의 확산을 단순히 감정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다음 보시죠.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에 기존의 덩샤오핑의 도광 양회의 기조를 버리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국몽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대한 포용력보다는 불공정한 강압 행위로 느끼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퓨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보시면 각 국가들이 40% 이 미만에서 형성이 됐었는데요. 최근 보면 작년에는 모두 영국도 독일도 미국도 한국도 70% 이상 중국을 비호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표출되고 있는데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감정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미 트럼프 집권 당시에 미중 무역 갈등을 우리는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주식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었죠. 관세 부과 시점과 코스피의 추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오비 일학인 건지 아니면 정말 쇼트트랙의 나비 효과인 건지 어제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합법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 기업 33곳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블랙리스트 포함까지는 아닙니다. 그보다 수위가 좀 낮은 미검증 리스트였는데요. 이 합법을 입증시키면 수출입에 나설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이 화웨이 제재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수출 타격이 정말 컸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은 바라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에 미검증 리스트에 포함된 중국의 최고 바이오 그룹이죠.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홍콩 증시에서 주가가 20% 넘게 폭락하다가 거래가 정지됐고요.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배터리 소재 기업이죠. 1위 기업 CATL이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북방화창 같은 기업들도 이 동반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도 함께 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상하이 지수 일중 그래프입니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장중에 저점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 가까이 밀렸었고요. 미국의 기술주 시장인 차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한 지수죠. 창업반도 장중에 4% 넘는 폭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중국의 국영 펀드들이 구원투수에 나서면서 시장 막 사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장중 저점 대비 올라섰습니다만 결국 이 차스닥 지수는 2.5%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우시바이오의 라이벌로 꼽히면서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장중에는 1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미중 분쟁 우려는 우리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좋은 이벤트는 아닙니다. 어제 오전장에 잘 가던 우리 시장이 장 후반 들어서 부진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요. 관련 이슈가 심화되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미증시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굉장히 강했습니다.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 턱 밑까지 급등했습니다. 2019년 말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는데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죠.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은 이제 금리 내성이 생긴 건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이란 핵 협상 재개 기대감이 호재로 반영된 모습이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지수들이 1%대 플러스권이었고 나스닥 지수는 1.2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질적으로도 좋았습니다. 쏠림이 아닌 두루두루 좋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S&P 500 히트맵 가지고 왔는데요. 미증시는 빨간색이 하락이고 초록색이 상승이죠. 초록 물결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이날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에너지나 부동산, 바이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죠.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쪽이네요. 반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종목별 상승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컨슈머 쪽도 좋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식이 강했는데요. 특히 이 재료는 듀폰이었습니다. 이 자막이 빠졌네요. 듀폰 같은 경우에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는데 특히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특수 재료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이 확인되면서 그러면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겠구나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미국의 경쟁 법안에 반도체 산업 이 육성안이 포함이 돼 있죠. 미국의 하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장비단에 대한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2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지금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예상입니다. 자, 이 밖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계속 강한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포스트 팬데믹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CNN 보도 속에서 여행, 레저, 항공주들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고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건 의류주 쪽입니다.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의류주가 한파를 맞았었죠. 베트남 공장이 주요 생산 거점인데 이곳에서 생산 차질이 나오면서 주가가 못 갔습니다.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인데 이제 리오프닝의 확산세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의 상승률 기입을 해봤고요. 한세실업의 상승률이 돋보이네요. 18.2% 연초보다 뛰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